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무료 3D 프로그램 블렌더의 작업 화면입니다. 비단 블렌더뿐만 아니라 기타 많이 알려진 3D 프로그램 맥스나 마야, C4D, 후디니 등은 근 30여 년간 동일한 워크 프로세스를 통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3D를 통해서 이 3차원 가상의 뷰포트에서 먼저 모델링을 했어야 됐고요. 이것은 뭐 스컬프팅도 모델링으로 포함이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모델링된 데이터 위에 이렇게 이미지를 랩핑하는 매핑 과정을 거쳤어야 됐습니다. 이 매핑 과정에는 뭐 UV 언랩이라든가 조금 추가적인 작업들이 물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 그리고 매핑 라이팅 애니메이션, 그리고 렌더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계적으로 편의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것이 이제 근 30여 년간 3D로 어떤 애니메이션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이 지금 대폭적으로 이 프로세스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도 1년 뒤, 2년 뒤에는 요 새로운 이제 워크 프로세스가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아직은 좀 혼동기고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모델링도 물론 뭐 3D AI를 통한 3D 데이터로 대치가 거의 되겠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는 다름 아닌 요 두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매핑과 라이팅 이 부분은 거의 AI로 대치가 거의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애니메이션도 당연히 뭐 영향이 있겠고요. 오히려 렌더링 쪽이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조금 만지는 것이니까 이 3D에서의 렌더링 말고 AI에서의 렌더링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이렇게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좋은 컨텐츠가 하나 올라와서 그 영상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3D 워크플로우를 시험하는 이 영상은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워크플로우만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방향성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새로운 워크 프로세스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죠. 현재 이것은 메쉬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텍스처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걸린다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D에서 이렇게 오브젝트만 그냥 매핑이랑 라이팅이 안 된 상태로 이 오브젝트와 배경만 이렇게 러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렌더링은 AI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렌더링이 되는 수준이 모델링 자체가 완전 변화되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좀 지나치게 모델링이 많이 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기존의 본인의 작업을 가지고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나중에는 이것이 훨씬 더 그냥 단순화된 모델, 거의 프리미티브에 가까운 모델로 AI를 통해서 렌더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작업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AI로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계신 건데요. 이것도 이제 본인의 실질적인 작업 없이 결과적으로 AI 모델을 통해서 3D 모델을 만들고 AI 애니메이션 나와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페이셜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AI로 활용하고 이것은 이제 블렌더에서 렌더링을 했었던 이 프로세스를 한번 거쳤던 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워크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나니까 렌더링을 3D에서 걸 필요가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본인이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인이 예전에 이렇게 작업했던 요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AI로 렌더링을 걸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블렌더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를 남겨두고 배경을 배치한 다음에 의도적으로 지금 적용되었던 매핑과 쉐이딩을 모두 다 제거를 하고 AI로 렌더링을 걸기로 이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AI 이미지 제너레이터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하고 특별히 컨트롤 넷을 활용해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방식으로 테스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뎁스 맵을 추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분이 작업하는 것을 보면 뎁스 맵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레이어 플레이팅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 레이어, 인물 레이어만 따로 분리하고 배경 레이어 따로 분리하고 뭐 오브젝트 레이어 따로 분리해서 각각을 컨트롤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 경우에 뎁스 맵은 아마도 그 포커스 부분에서
조금 필요는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AI에서 렌더링 할 때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AI 렌더링을 위해서도 몇 가지 패스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Gdepth, 깊이값을 잡고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쓰여서 요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실제 라이브 액션 포티지에서도 AI가 이렇게 Gdepth 값을 추출하긴 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플리커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매끈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반면 3D에서 Gdepth 값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가요? 플리커링이 없죠. 그러니까 3D에서 패스를 출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처럼 기존에 있던 영상에서 AI가 아웃라인을 추출하거나 Gdepth를 추출할 때 생기는 플리커링, 여기서도 아웃라인을 추출할 때 영상에서 추출하면 플리커링이 생기는데, 3D에서 추출할 땐 당연히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이 떨어지죠. 아직까지도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 크립토 매트 기능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일일이 다 따로따로 빼준 거예요. 오브젝트, 배경, 전경, 중경 이런 걸 다 따로따로 패스를 이렇게 매트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머티리얼을 적용해서 전부 다 패스를 분리한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컴피 UI로 가져와서 이것들 각각의 패스별로 새롭게 프롬프트를 제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컴포지팅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레이어를 컨트롤 하듯이 메인 오브젝트 레이어를 따로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뒤 후경, 그 다음에 요 배경 오브젝트 레이어를 이렇게 따로따로 컨트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이 놀랍게도 이렇게 지금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제어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라이팅일 것인데, 요 라이팅을 아주 잘 제어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지금 캐릭터에서는 라이팅이 이쪽에서 오고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캐릭터에 지금 영향을 주는 라이팅이 배경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오브젝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의 통일성이 생기는 것이고 전혀 이질감이 없게 합성이 되는 것이죠. 하여간 정작 3D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졌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이 AI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 컴피 UI의 사실 작업 프로세스는 결코 간단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직관적인 UI로 이제 개선이 된다면 3D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쉽고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3D 워크플로우가 새롭게 안착된 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렇게 테스트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품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앵글을 바꿔줄 경우에는 일일이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애니메이션을 할 경우에도 이렇게 패스를 다 따로따로 출력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요 컴피 UI에서 각각의 패스별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은 뭐 간단하게 그냥 레이어는 어차피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레이어에 스틸 이미지 대신에 시퀀스 푸티지를 넣어주게 된다면 움직이는 상태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아주 매끈한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선되는 것은 굉장히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애니메이션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문제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 정도 단계까지 왔다라면 요것을 매끈하게 인터폴레이션 보관을 잡아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하여간 기존의 3D 워크플로우로는 상상하기 힘든 작업 속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존의 3D에서 뭐 포토리얼리스트한 렌더링이나 NPR 방식의 렌더링 이런 것들이 사실 렌더 엔진 자체가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블렌더도 지금 사실 EV 넥스트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사실은 결과적으로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이 정도로 렌더링 됐던 것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이 3D 파일은 동일한데 렌더링만 바뀜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의 룩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작업하신 분도 3D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본인의 기존 작업 방식 말고 새롭게 바뀌게 될 것 같은 작업 방식을 계속 테스트하는 것이고, 이렇게 테스트한 본인의 입장은 당연히 이것이 압도적으로 편리하고 속도도 이쪽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보고 대비를 해보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3D를 배우시는 분들은 자, 모델링의 단계가 일단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델링을 너무 잘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그렇죠? 모델링을 잘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모델을 얻어내고 싶은가, 그 본인만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걸로 그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딴 거보다 이제 기본 모델링에서는 중요한 게 이런 프리미티브를 통해서 기본 컴포지팅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링은 사실 아까 문어로 보면 사실 이 정도만 모델링을 해도 충분한 거죠. 요게 문어 모델링의 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이 굉장히 학습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괜히 특별히 스크립팅이나 이런 것이 아주 재능이 있으시거나 그곳에 특별하게 흥미가 있으신 분이 아니면 잘 못하지만 꼭 스크립팅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이제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매핑인데요. 매핑은 사실 뭐 UV 언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매핑을 잘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 노하우를 활용하셔서 나름의 돌파구를 찾으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새롭게 3D를 학습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아예 스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핑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이팅도 마찬가지로, 라이팅도 실질적으로 카메라에서 빛을 이해하고 이런 것은 필요가 있겠으나, 여기서 이런 라이트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3D에서 라이팅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선택이 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의 움직일 영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안 해도 되지만 해도 나쁠 것이 없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이죠. 렌더링도 이제 기존에 막 사이클스나 EV를 통해서 뭐 커스틱스를 만들거나 이렇게 굉장히 렌더 테크닉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냥 예전 스캔라인 렌더링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레이어 패스만 구분해서 레이어를 뽑아주는 아주 기초적인 렌더링만 할 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예전에 3D를 학습하기 위해서 보통 한 그래도 빠르면 3개월, 그래도 6개월은 정말 열심히 학습을 하셔야 요 나름 정도의 어느 정도 워크플로우를 이해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 기간이 이제 길어도 한 달 내로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프리미티브를 뭐 이렇게 하고 뭐 요 몇 가지를 입히는데, 물론 뭐 좀 더 전문적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예전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던 것이 이제는 2주에서 한 1주 정도로 최소한 5배 정도는 학습 시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요 3D 부분에 관해서는요. 대신 아까 그 컴피 UI 스테이블 디퓨전 단계에서 보셨듯이 이 부분은 조금 아직은 지금 방금 보셨던 워크 프로세스로 한다면 상당한 이 부분에서 난리지랑 학습 커브가 나름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기대할 것은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 정도만큼 쉬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3D가 굉장히 어렵다가 굉장히 쉬워졌는데, 정작 AI는 지금 굉장히 의외로 까다로운 학습 곡선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스테이블 디퓨전에 지금 아직까지 컴피 UI 정도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이 정도까지는 조금 더 쉬워지게 되면, 그때는 결과적으로 3D를 통해서 어떤 최종 아웃풋을 내는 것이 요 3개월에서 6개월 걸렸던 것이 그냥 궁극적으로 한 달 정도의 학습이면 웬만큼의 센스 있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단축되는 것. 이건 결국 5배 정도가 빨라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는 정말 기존의 요 3D 워크플로우가 간단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프리미티브 모델링, 그리고 매핑, 라이팅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도 기존보다는 굉장히 막강한 AI 서포트를 받는 애니메이션 프로세스가 있고, 최종적으로 렌더링이 3D에서는 너무 쉽게 패스만 뽑아내는 방식이 될 것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AI로 활용한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난이도로 제공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넥스트 3D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모델링, 애니메이션, 렌더링,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렌더링 단계에 당연히 매핑과 기존의 라이팅 개념이 쉐이딩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모델링, 애니메이션, 렌더링인데, 이 렌더링 개념에 기존의 매핑, 라이팅, 쉐이딩의 개념이 통합된, 그러면서 구현하기가 어렵지 않은, 요것이 이제 3D, 넥스트 3D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들은 3D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매핑, 라이팅, 쉐이딩을 할 때는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되니까, 이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단계로 바뀌게 된다면, 렌더링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로지 심미안입니다. 그렇죠? 사진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좋은 이미지를 많이 봐야 되고, 높은 안목의 소유자만이 좋은 작업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넥스트 3D 워크플로우의 완성이 2-3년 안에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때를 위해서 이제 이런 보통의 3D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술적인 학습에 대한 투자를 조금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미학적인 센스를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새로운 3D 워크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작업들을 즐겁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